자, 이제 주말 동안에 G20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해서 DMZ에서 김정은까지 같이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거래일, 7월 첫 거래일에서 오늘 시장이 강력한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어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G20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사실 특별한 것까지는 없었어요. 뭐 뻔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트럼프와 시진핑과의 또 이제 앞으로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진행하자, 뭐 뻔히 나올 수 있는 얘기, 옛날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 뭐 아주 진전됐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상승 출발했다가 쭉 밀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DMZ에서 김정은을 만난 이 부분들도 사실 트럼프의 대선의 행보를 위한 쇼, 정치적 쇼라고 좀 보는 게 더 성격이 높죠. 진짜로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그런 건 좀 우리가 또 너무 순진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북주들도 거기서 뭐 상승이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도로 내려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악재가 한 가지가 생겼죠. 악재가 한 가지 생겼어요. 자,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이벤트에서의 그 결과는 이제 끝났다. 이벤트가 소멸됐다 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상승했고 오늘 아침 갭상승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쭉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에서는 일본, 자 이제 보시죠. 기사가 이제 있잖아요. 일본에서 반도체 등 첨단 소재 한국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복성이죠. 아주 치사한 그래서 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건 첨단 소재가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에칭가스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좀 풀어지는 것들이 돼야 될 건데, 일단 일본이 작정을 하고 지금 한국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 시행은 당장 4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다만 이제 이것이 너무 심각하게 퍼져버리면 지금 일본도 어쨌건 수출을 많이 하던 거를 지네가 이제 규제해서 못하게 되면 일본 기업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피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누가 이기냐, 뭐 이건 부분들에서 우리가 일단 타격이 더 크다라는 거 정도를 봐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이 부분들에서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그 외 국가들까지도 지금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뭔가가 중재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 제조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허가 신청과 심사에는 통상 석 달 정도가 지금 걸린다, 이렇게 좀 되고 있어서 조금은 파장이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위치적인 부분들에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의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부분들, 뭐 심각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좀 분위기를 쉐하게 좀 만들었죠. 그리고 일부 종목들에서 좀 급락세가 나타나는 종목들도 몇 개 정도는 있었어요.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시장 움직임에서 사실 그동안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2125는 가야 되고 뚫리면은 2150 근처까지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계속 그랬죠. 그래서 G20에서 어쨌든 악재적인 요인보다는 악재 부분이 좀 이제 해소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방향이 나왔습니다. 별것까지는 없었지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위도 한번 뚫렸던 거고, 하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진짜 별거 없었기 때문에 고점이 돼버려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됐어요. 7월달이 진행되면서 지금 일본에서의
악재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방향이 오락가락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몰라, 어떻게 잘 모르겠어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래도 우리가 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이죠. 환율. 그래서 환율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좀 할 수 있거든요. 주식 시장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돈의 힘으로 받쳐지기도 하고 좀 일부러 밀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은,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환율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 환시 개입이나 이러한 조정적인 부분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찌 보면은 환율 부분에서 오늘 1150원이 깨졌었다가 지금 1160원 근처까지 가파르게 또 환율 상승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즉 환율 원화 약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관점이 나올 것이고 우려감이 크다라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일봉으로 한번 봐보면은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했던 것이 또 조정도 상당히 컸어요. 제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점은 1155원이었어요.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155원을 안 깨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지금도 받쳐지는 겁니다. 장중에는 비록 깨졌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악착까지 살리려고 하고, 이번에 이게 만약에 방향을 잡고 올라가게 된다면 1180에서 1185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때까지 간다라면 시장은 조정적인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 되면서 이제 풋쪽 시세, 인버스 같은 시세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 부분들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현재 시간에서는 그죠? 여기 이렇게 뒤에 시계 보이시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요 이제 시간상으로는 3시 30분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1.7% 정도 상승해서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일단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미국 시장이 상승 출발해서 상승 마감이 강력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다시 내일 아침에 조금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방향을 보고 파워도 체크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아침에 상승 출발, 갭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콜을 좀 비중을 줄여놨다가 또 재차 좀 싸게 팔았다가 내가 판 가격보다만 싸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관점으로 보고, 제가 볼 때 이제 대북주는 이렇게 뭐 같이 판문점에서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상승을 오늘 하다가 힘을 못 써버리고 쭉 밀리는 그 관점이라면 거의 막바지 좀 설거지 부분들, 일단은 리스크를 피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를 피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은 나름대로 반등을 시도해 봤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무너지는 것이 가팔랐고요. 이건 전 저점 왔으니까 반등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내일 5일선 넘어가지 못한다면 일단 아직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금 비중 낮추고 인버스, 지난번에 제가 730 갔을 때 인버스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수익 좀 나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부분들로 지난 전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근데 이것이 5일선을 뚫어낸다라면 인버스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는 쪽으로 가시고, 5일선을 뚫지 못한다면 그대로 보유해서 전저점 깨지고 680도 깨질 가능성들을 보고 추가적인 수익적인 부분들로 방향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이미 G20에서 정상회담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뭔가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좀 없고,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이제 약간 무역적인 부분들에서의 전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전면전이 시작될 수도 있는 관점들 좀 눈여겨보시고, 그것이 이제 7월 4일, 그 다음에 7월 5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잠정치가 발표가 될 텐데, 일단 예상상으로 지금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장 반응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일단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져서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야 다음 분기는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갈 건지 좀 보자고요. 그러나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딱 그런 시점에서 일본에서 공격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더 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특히 이번 주말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좀 시장에 대한 압박,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는 않아서, 오늘 그죠? 거래량,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거래량 크게 터지지는 않아서 오늘의 음봉을 아주 확대 해석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 2150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은 아직은 있는 상태라서 저 같으면은 2150 갔을 때 또 한번 콜 비중을
또 한 절반 정도까지 크게 줄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콜을 팔았다가 다시 좀 샀거든요. 팔았다가 판 가격보다는 훨씬 싸게 샀지만 일단은 콜을 그래서 아예 안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이 부분들에서는 하루 정도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의 좀 대응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말로 갈수록 뒤로 후반으로 갈수록 조심하자라는 관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오늘 마무리에 대한 전략 이렇게 설명드려봤습니다.